만화계에 들어온 1980년대 후반까지도 저는 극화란 말이 사파의 동의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보도 많지 않았고 꼭 이론을 알아야만 만화를 그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영화처럼 멋지게 이야기를 전할까 하는 생각에만 골몰했었죠. 그런데 요즘 문득 그 시절에 만화의 본질에 대해 지금만큼만 알았어도 좀 더 색다른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후 옥션을 통해 오래된 주간지 한 권을 구했습니다. 그곳엔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일고 있던 극화붐 현상에 대한 기획 기사로 초창기 극화를 주도했던 시라토 산페이, 사이토 다카오 등의 인터뷰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기도 했고 사진 속 작가들이 모습과 그들의 작업 환경을 볼 요량으로 주문하게 되었던 거죠. 극화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으로 쓴 대중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산페이는 극화의 특징을 칸과 칸 사이의 관계 설정과 속도감 넘치는 칸의 운영에 있다고 하며 예시 페이지를 첨부했는데요. 보시면 산페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연출이죠. 하지만 속도감은 있으나 생략으로 인해 닌자들 간에 오고 간 치고받는 타격감이 빠져 아쉬움도 남습니다. 극화의 특징에 대해 평론가 이시코 준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의 순서는 그 자체로 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극의 성격이 드레스틱, 즉 맹렬한 만화, 그것이 극화다. 결국 두 사람은 극화에 있어 연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추어의 경우라면 자신이 공들여 그린 한 컷의 멋진 그림에 만족할 수 있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한두 컷 잘 그린 그림보다 각각의 의미 있는 그림을 유기적으로 배열하여 목적했던 통합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가 독자에게 강력한 판타지를 줄 때 비로소 극화 작가로 불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권의 책은 동일한 시나리오 작가 고이케 가츠오의 옴니버스 스토리로 둘 다 킬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화풍과 그림의 순서, 즉 연출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만화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고지마 고우세키는 회화적이고 정적이며 묵직한 느낌을 주는 데 반해 가미무라 가즈오는 조각적이며 현대적이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모든 표현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 소설이 되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극화가 되며 연속된 사진으로 표현하면 영화가 되는 거죠. 즉 극화는 그림이 주체이며 그림을 통해 스토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이 그 어떤 맹렬함이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극화는 1958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데스카 오사무류의 만화가 주류를 이루는 시장에서 만화에 비해 스토리성을 한층 더 강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만화가 극화다라고 외치며 타치미 요시히로가 훗날 고로고 13으로 빅히트 작가가 된 사이토 다카오와 피카레스크 만화의 제1인자이며 극화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명인 사토 마사아키와 함께 오사카에서 대번정 극화 시대를 열었고 다른 한편에선 사상을 그림으로 말하는 시라토 산페이, 미즈키 시게루, 히라타 히로시와 같은 작가들이 극화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만화가 주로 웃음과 악에 대항하여 선한 주인공의 응징 과정을 그렸다면 극화에 들어서는 만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간의 어둡고 사악한 욕망이나 비이성적인 충동 또는 잔혹한 폭력을 다룸으로써 좀 더 리얼리티가 강조된 성인을 위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그림의 스타일에 따라 만화체와 반사파체, 사파체로 구분했는데요. 사파체는 좀 더 현실적 표현에 가까운 반면 만화체는 설명적이며 과장됩니다. 사파체의 경우 묘사가 세심해질수록 소설이 심리묘사처럼 독자의 감정이입에 도움을 주지만 만화체는 인물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충글이 필요하며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스토리가 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사파체 만화는 그때까지도 이야기가 여전히 정의롭고
선한 주인공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한국은 형식이나 내용면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림 스타일을 가지고 아이와 청년의 만화를 구분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극화가 학부모나 사회로부터 악세라 불리우며 지탄의 대상이었던 것은 일본과 한국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장이나 토론 등 진통을 겪으며 조금씩 사회적 합의를 꾀한 반면 한국은 독재 정부와 언론이 그들의 목적에 따라 부정적 낙인을 찍고 검열을 통해 창작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통제해왔기 때문에 극화에 대해 깊은 토론이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기회가 일본에 의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에서 극화란 말은 1970년대 초 고우영의 일간 스포츠 신문 연재를 기점으로 성인 만화 시장이 열렸고 그 이후 폭넓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극화는 평론가 이시코 준조에 의해 몇 항목으로 분류되는데요. 한국 상황에 맞게 분류해보면 시대 극화는 조선시대를 무대로 한 극화로 박광현, 박기당, 김종래, 백성민을 들 수 있고요. 괴기 호러 극화로는 최상권, 개월이, 조치원, 액션 스포츠 극화에는 손의성, 박기정, 백산, 무협 극화는 중국을 무대로 펼치는 극화를 말하는데요. 오명천, 김찬, 이지학 등이 있습니다. 문학적 리얼리티 극화는 리얼리티를 추구하며 문학적 테마를 만화로 구축하고자 고집스럽게 작업했던 오세영이 이런 부류의 작가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날 만화는 작가주의보다는 오락이나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웹이라는 강력한 매체를 선점한 한국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환경인데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민을 위한 미학이라 일컫는 만화에 대해 이론적 바탕을 다지는 것도 만화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극화라 해도 내용은 천차만별이고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도 많기에 오늘날 다양한 장르로 진화된 만화를 1960년대의 시각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격이 과거를 반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현실 고3의 비중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